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심화 담당 교사 김상원입니다. 오늘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고 우리 교과에 관련된 또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제 딴엔 재밌다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수학이 과연 재밌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이면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은 이제 여러분들 뭐 수에 대해서는 잘 그래도 배우고 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문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 문자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그리고 중3 때 식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챕터가 지금 다 식이죠. 식으로 가기 전에 한번 그냥 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를 설명할까 합니다. 뭐 수학 관련 책자에 좀 많이 남아있기도 한 거고,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 들어보셨나요? A4 용지를 100번 접으면 그 높이가 얼마나 될까? 이해됐나요? A4 용지를 100번 접으면 그 높이가 얼마나 될까? 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오프 수업이었으면 여러분들이 앞자리에 앉아있을 거고, 뭐 얼마에 대답을 했을 텐데, 보통 뭐 10cm요, 어떤 학생 1m요, 어떤 학생들은 못 접어요. 실제로는 못 접습니다. 여러분들 종이를 접다 보면 구겨지면서 막 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접는 학생들 본 게 7번입니다. 더 이상은 실제적으로 접기 힘들어요. 이론상으로 접을 수 있다면 100번을 접었다면, 이거 뭐 이제 좀 들어본 친구들은 지구부터 달까지요 막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높이가. 그럼 한번 실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구해볼까 해요. 어떻게 구할 거냐 하면, 일단 여러분들 뭐 A4용지 한 장의 두께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한 장의 두께, 이 종이 한 장의 이 높이를 잰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A4용지가 있다면 한 권이 있죠. A4용지 이렇게 한 권, 이렇게 그릴까요? A4용지 채 한 권짜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게 한 500장이라고 합시다. 500장짜리 한 묶음이라면 요것의 높이를 재는 거예요. A4용지 한 권의 높이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높이를 나누기 500 하면 되겠죠. 제가 대충 재봤는데 500장의 높이를 쟀더니 4.7cm가 나오더라고요. 500장이. 그렇다면 우리 그냥 500장이면 5cm라고 그냥 대충 근사적으로 5cm를 합시다. 그러면 100장이면 1cm. 그렇죠? 100장이면 1cm. 10장이면 1mm. 10장이면 1mm. 한 장이면 0.1mm라고 할게요. 약간 오차는 있겠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인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A4용지를 처음에 한번 접어요. 한 번 접었습니다. 버스트 한 번 접었어요. 두 장이 되었겠죠. 한 장, 두 장. 두 번째 접습니다. 두 번 접었어요. 두 장 있더니 또 다시 접힐 거니까 네 장이 될 거예요. 이게 제곱, 우리 거듭제곱을 배웠습니다. 세 번 접었어요. 서드라고 하죠, 보통. 세 번 접었습니다. 네 장과 네 장이 또 겹칠 거야. 이게 세제곱이 되겠죠. 네 번 접었어요. 2에 4제곱. 이렇게 패턴을 봤더니만 2, 4, 8, 16 쓰면 좀 어려워 보였지만 지수로 적었더니 2에 1제곱, 2의 제곱, 세제곱, 4제곱. 네 번 접으면 4제곱. 세 번 접으면 세제곱. 쭉 갔어요. 우리 몇 번 접기로 했죠? 100번 접기로 했습니다. 100번을 접어주면 쭉 올라가서 2에 100 거듭제곱이 되겠죠. 오늘 생각해 볼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2의 100제곱 아주 간단하게 작은 수처럼 적었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수일까? 우리 첫 번째로 먼저 한번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2의 세제곱 정도는 알죠? 2의 세제곱 8, 2의 4제곱 16. 좀 넘어갑시다. 2의 4제곱 곱하기 2의 4제곱
2에 이거 8제곱일 거니까 16 곱하기 16이네요. 아, 2의 8제곱은 16 곱하기 16. 아, 256. 여러분들 컴퓨터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램 128기가, 256기가, 512기가. 아, 2의 9제곱은 512. 2의 10제곱은 1024. 아, 이것도 그냥 1024면 조금 이번엔 좀 줄일게요. 아까 우리 요거에서 약간 늘렸으니까 약간 오차를 좀 생각합시다. 얘를 그냥 1000 정도라고 생각을 할게요. 1000이면 어떻게 돼요? 10의 세제곱이겠네. 아, 2의 10 거듭제곱은 10의 세제곱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여러분 지수 배웠죠? 2의 10제곱에 10제곱으로 좀 쓰겠습니다. 지수끼리 곱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2의 10제곱을 근사적으로 어떻게 하자고요? 10의 세제곱으로 보자고요. 10제곱.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의 30제곱이 됐네요. 이 정도까지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 고민할 게 뭐가 되겠어요? 이 칸이 보일까? 예, 보이네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방수가 얼마나 클지에 대한 자릿수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10, 10의 1제곱 10 몇 자릿수예요? 10, 두 자릿수죠. 10의 제곱 100이니까 100, 세 자릿수. 아, 이거 두 자릿수. 요거 세 자릿수. 10의 세제곱 1000. 1000이에요. 1000. 1000. 아, 네 자릿수. 10의 4제곱 만. 1000이죠. 다섯 자릿수. 아, 이번 패턴이 보입니까? 1대 2, 2대 3, 3대 4, 4대 5. 그렇다면 10의 30제곱 31 자릿수가 되겠죠. 이해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 칸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써볼게요. 31 자릿수랍니다. 이 숫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하나. 카메라가 약간 보이네요. 아직까지는. 예, 여기까지, 이쪽까지 되는 수였습니다. 아, 어우, 숫자 너무 그렇네요. 힘들지만 그냥 한번 해볼게요. 우리 처음에 뭐 했었어요? A4 용지의 한 장의 두께를 구해봤어요. 근사값이지만 구해봤고요. 100번을 접었더니만 2의 100제곱 장이 되었을 거라고요.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이거에다가 뭘 곱해주겠어요? 한 장의 두께를 곱해줘야 되죠. 한 장의 두께라는 걸 곱할 거니까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여기다 뭐 해야 돼요? 한 장의 두께 다 0.6씩을 곱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게 돼요. 마지막에도 곱하기 0.1을 할 거예요. 0.1 10분의 1이니까 결국 쭉 그러니까 지워주면 0.1 곱할 거니까 10분의 1 곱할 거니까 하나 지우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왔어요. 아, 많이 왔네. 이제는 여기가 뭐예요? 이쪽이 정확하게 높이가 된 거죠. 한 장의 두께가 이만큼 곱해진 거니까. 복잡했지만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밀리미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밀리미터니까 여기가 밀리미터입니다. 우리 센티미터는 여러분들 그 간격이 우리가 많이 쓰는 곳이라서 쓰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뭐 단위를 올려줄 때 쓰지 않아요. 밀리미터 다음에 어딘가요? 세 칸 더 올라가면 미터가 돼야 돼요. 또다시 세 칸을 올라가면 킬로미터가 돼야 됩니다. 예, 이제 보다시피 킬로미터까지 왔는데도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단위를 어떻게 올립니까? 여기 4칸 올라가서 만, 또 4칸 올라가서 4칸 올라가서 조, 4칸 올라가서 경. 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이거? 경 다음에 뭐예요? 경 다음에 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예, 만, 조, 경, 해, 자, 양, 구, 간, 정, 제, 막 나가요. 말씀기, 항하사, 델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경 다음에 해 정도. 해 다음에 자도 가끔 쓰긴 하는데 해, 경, 해, 자. 이 정도 있습니다. 결국 얼마예요? 1000해 킬로미터입니다. 예. 처음에 이거 보면 되게 놀랄 수도 있고 헐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중학교 때 배운 실력이라면 충분히 계산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내용을 많이 말씀드립니다. 1000해킬로미터. 실제로 이 높이는 지구에서 달까지 갔다가 다시 달에서 지구에 돌아오기 조금 전 정도 높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100제곱. 정말 간단한 표현, 숫자의 표현이지만 지수를 이용했더니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큰 숫자를 정말 작게 표현할 수 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작아 보이는 수이지만 실제 알고 보니 너무나 이렇게 큰 수였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보통 저는 세 가지 얘기를 같이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옛날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옛날에 어느 마을에 아주 심술궂고 아주 나쁜 진짜 그 구두쇠인 부자가 한 명 살았다고 합니다.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이 부자가 그 마을에서 온갖 악한 짓을 다 해가면서 돈을 모아요. 그 꼴을 보다 못해서 정말 슬기로운 청년 하나가 그 집에 찾아가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 집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하루에 세경, 여러분들 세경이라는 게 이제 그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 하루 일당으로 그냥 쉽게 한다면 하루 일당으로 쌀 한 톨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두 톨, 그 다음 날은 네 톨. 즉 첫날은 한 톨이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두 톨, 네 톨. 전날에 두 배만큼만 달라고 해요. 어때요, 여러분들? 주인 입장에서는 한 톨? 하루 종일 일을 시켜 먹을 수 있는데 한 톨? 두 톨? 네 톨? 와, 땡자 같네. 좋다. 그러면 당장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 보셨죠? 하루 일하면 한 톨입니다. 이걸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2의 0제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수의 0제곱은 1입니다. 이틀 일하면 두 톨, 2의 1제곱, 네 톨, 2의 제곱. 어때요? 아까처럼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100일만 일해도 어떻다는 거예요? 1000해가 아니라 아까 우리 한 자리 지웠었으니까 A4 두께 때문에 1자 정도 되는 우리 쌀알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로 감이 안 올 정도의 아주 큰 수인데요. 바로 100일 갈 것도 없죠. 여러분들 한 달만 가더라도 한 가마니, 여러분들 쌀 한 가마니가 80kg입니다. 지금은 없죠. 80kg 한 가마니. 그 다음 날에는 두 가마니. 그 다음 날에는 네 가마니. 어떻게 버텨낼 방법이 없는 거죠. 바로 이렇게 쌀의 양이 많아지면서 바로 본인이 잘못한 걸 시인하고 싹싹 빌고 했다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혹시 그 체스판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양 장기라고 하는 그 체스도요. 처음에 이제 기원전 인도 고대 왕국에서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도에 왕이 있었는데 워낙 게임을 좋아했대요. 그 당시에 나와 있는 게임들은 다 해봤고 그리고 게임도 상당히 잘했답니다. 근데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기존의 게임들이 다 아주 지겨워졌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인도에서 유명했던 수학자 세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제 세타에게 부탁을 합니다. 되게 유명한 위대한 수학자니까 수학자 세타요, 나를 위해서 게임을 하나 만들어 다오. 그랬더니 세타가 고민하다가 실제 게임을 만들어 와요. 감이 없어서 좀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체스 알고 있죠? 대충은 알고 있죠?
체스판이 이렇게 있다면 이 체스판은 8 곱하기 8, 8칸, 8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 말판이 있고 이런 말판이 있다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 군데 칠해져 있고 안 칠해져 있고 이렇게 격자식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는 판입니다. 그래서 세타 고민하다가 이제 이런 판을 만들고 이 판 위에 각기 다른 규칙으로 움직이는 말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정중앙에 이제 킹, 왕을 놓게 돼서 어느 팀이든 상대편의 왕을 죽이면 이기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을 실제로 왕에게 만들어서 주었고 왕이 이 게임을 하면서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할 때마다 변화무쌍하고 뭐 신하들과도 해보고 주변 아이들과 해보면서 너무 재밌어서 너무 흡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왕이 너무 잘 만들었다 세타야, 너에게 상을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것 어떤 것이라도 말해봐라 라고 했어요. 세타가 빙긋 웃으면서 왕에게 왕이시여, 저는 뭐 별걸 바라지는 않고요. 굳이 저기 선물을 뭐 주신다고 하면 여기 이 체스판 위에 첫 번째 판에 수수알 한 톨, 이 당시 인도의 주 곡식이 수수였답니다. 한 톨, 그 다음 판에 두 톨, 그 다음 판에 네 톨, 이런 식으로 수수알을 여기다 얹어서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왕이 듣자마자 나는 금은보 같은 걸 내리려고 했는데 금덩이 하나 딱 주려고 했더니 진짜로 그냥 수수하게 수수알을 이 위에 올려다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왕 그래? 어이구 참 별거 아닌 선물을 달라고 하는군 하면서 바로 여봐라, 바로 이 자리에서 수수알을 넣어서 세타에게 주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들? 아까 봤죠, 우리? 아까 이 무서워지는 이런 걸 이제 여러분이 2학년 되면 고2가 되면 아는데 이제 기하급수적이라고 합니다. 기하급수적, exponentially.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면서 그 말 나온 중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더라고요. 기하급수적으로, exponentially increasing 한다고. 이렇게 달라고 해서 신하들이 이제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4개, 8개, 8개, 2의 4제곱, 쭈쭈쭈쭈 어디까지? 얼마나 더해주라는 거예요, 지금요? 2에 이게 8 곱하기 8이니까 8, 8이 64. 그런데 1부터 한 게 아니라 이거 하나 더 있잖아. 2의 0제곱이라고 제가 했었는데 하나 더 있으니까 2의 63제곱까지 더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계산도 이제 고2가 되면 수열이라는 걸 배우면 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못한다고 그냥 배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합니다. 2 빼기 1, 공비 빼기 1, 첫째야 1, 2의 한수 64제곱 마이너스 1이라서 실제로 2의 64제곱 빼기 1개가 됩니다. 이만큼의 양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다 2학년번에 지수 로그 중에서 이제 로그라는 거를 배우게 되면 아까는 제가 이렇게 근사치를 요걸 이용을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 값의 근사값을 구할 때는 로그라는 개념을 쓰면 쉬워요. 그것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어쨌든 로그를 쓰게 되면 자릿수를 볼 수 있는데 이 양이 얼마나 많은 양이냐 하면 그 당시 인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의 총량, 1년간 생산되는 총량을 생각을 했을 때 200년어치의 양이랍니다. 세타가 왕에게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200년치의 수수를 저에게 지금 주십시오라고 말한 거예요. 처음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큰 수의 이런 합들, 특히 이렇게 배로 들어가는 것들. 바이러스가 위험한 게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들. 하나의 바이러스가 뭐 코로나는 아니겠지만 이제 뭐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세포가 분열을 급속하게 이제 한다고 하죠. 하나가 2개가 되고 다시 영양분을 더 모으게 되면 2개가 또 다시 4개로 분화하고 어마무시한 양으로 증가한다고요.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러면 왕이 이제 신하들이 이걸 보고 나서
계산이 안 될 뿐더러 어마무시한 양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왕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근데 어떻게? 근데 왕은 원래 한 번 내가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게 왕의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기는 줘야겠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도 지금 말할까 아니면 그때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궁금하게 한번 볼까요, 한번요? 예. 제가 잘 못 참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긴 해요. 그래서 왕이 고민하다가 이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되게 현명한 답일 수도 있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세타야 알겠노라. 너에게 이 수수화를 주겠노라. 그런데 우리 처음 말한 것처럼 네가 이 판 위에다 올려달라고 말했으니까 나에게 이 수수를 올릴 판을 만들어 와라. 이 판을 만들어 오면 그때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을 해요. 세타도 원래 뭐 이렇게 이것의 무서움을 알라는 의미로 말한 거지 실제로 받고자 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웃고 끝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뭐 재밌는 일화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하는데 짧게 하나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저도 되게 어색하네요. 이렇게 맨날 여러분 앞에 두고 하다가 이렇게 수업을 하려니까 반응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여러분도 많이 힘들죠? 집에서. 예,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한번 했었고요.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도 조금 여러분이 재미있을 수 있도록 아니면 조금 여러분의 이해를 올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드릴까 합니다. 집에 있겠지만 교과서가 다들 있으실 거예요. 교과서, 수학 교과서. 제가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조금만 더 끝낼까 합니다. 여러분은 초중고를 거쳐오면서 이제 고등학교에 막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을 힘들겠지만 여러분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만 다루는 것보다는 약간의 연결고리들 여러분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하면 여러분의 이해가 훨씬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말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말이 빠르네 또 이제 초등학교를 다녔고요. 중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다녔어야 되는데 아직 여러분의 얼굴을 못 보고 있습니다. 수학에 대해서 잠깐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는 뭐였어요? 수에 대해서만 배웠습니다. 수치들, 기수, 서수가 하나 1, 2, 3, 4도 배웠고 첫 번째, 두 번째 무슨 길이 재고, 실제로 미터법 여러 가지, 그다음에 측량하는 방법들, 각도 재는 거, 그렇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수에 대해 다루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올라오면서 여러분이 뭘 했냐면 숫자도 있었지만 이제 중학교 처음 여러분들 이런 거 배웠습니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이런 거. 이거 얼마예요? 1이죠. 지금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이것도 이제 오프 때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게 왜 1이에요? 라고 하면 답을 잘 못해요. 여러분들 이제 고1 됐으니까 초6이라든가 중1 올라가는 이제 여러분 동생이 있다고 합시다. 형 아니면 오빠 왜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곱했는데 1이야? 여러분 어때요? 딱히 대답하기 뭐예요? 야, 그거 1이라고 배웠어 그냥 외워. 밖에 못하죠. 근데 우리 생각을 더 잘해보고 수학의 어떤 규칙성, 형식 구역의 원리, 변하지 않는 규칙, 계산 법칙을 이해한다면 이해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음에 한 번 더 말을 해볼게요. 어쨌든 숫자에 대해 배운 다음에 중학교 올라가면서 뭘 배우냐면 여러분들이 일반화라는 걸 시켜요. 일반화. 숫자만 가지고서는 아주 눈에 딱 보이죠. 정확하게 가로의 길이가 얼마, 세로의 길이가 얼마 이러면 그 직사각형 넓이가 딱 구해질 거 아니에요. 딱 나와 있는 문제에 대한 어떤 수치적인 것들은 바로 나오겠지만 우리 직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야 돼?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 가로 예를 들어서 이게 3cm이고 4cm였으면 우리 넓이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3, 12. 너무 쉬웠어. 중학교 와서는 넓이를 구할 건데 직사각형의 넓이라는 걸 좀 더 일반화시키고 싶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우, 이거 이 숫자들은 변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가로 곱하기 세로 그 말로 쓰자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우리 가로의 길이 a라고 하지 뭐, 세로의 길이 b라고 하지 뭐. 아, 그러면 넓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a 곱하기 b. 여러분들 곱하기 표시 잘 이제 안 합니다. 그냥 점을 찍거나 안 써도 곱하기가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자로 쓰는 표현들이 좀 익숙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하면 제 이렇게 물어봐요. 마이너스 a 음수죠? 여러분에게 없어서 그렇지만 이 질문에 분명히 어느 누군가는 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a 음수예요? 마이너스 a. 조금 이제 기초가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 몰라요 라고 말할 거예요. 왜? a가 만약에 양수였다면 마이너스의 양수니까 음수일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a가 양수였다면 0 뺄까요? 0까지 넣을게요. 0보다 커나 같은 수였다면 그러면 안 되겠네요. 양수 음수 말할 거니까 a가 양수였다면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음수가 돼야겠죠. 만약에 근데 a가 우리 음수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수에 음수를 붙이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는 2가 될 거니까 이때는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몰라요, 여러분. 마이너스 a가 음수죠? 라고 하면 멍하니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가 음수입니까? 라고 하면 틀린 말이에요. 왜? a 값에 따라 다르니까.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른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문자에 대해 다루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뭐예요? 이런 문자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단항식이라고 하나의 항으로 되어 있는 식을 단항식이라고 했다면 이제 이런 것들 배운다는 거. 중학교 때 물론 배웠습니다. a의 제곱, 2ab, b 제곱 이런 거 나온다고요. 이런 게 뭐예요? 아이고, 먼저 썼어야 되는데 우리 첫 번째 챕터에 나와 있는 제목이 다항식입니다. 여러 가지 항의 합 또는 차로 이루어진 식을 다 이게 만을 다짜죠. 여러 개의 항이 있는 식 다항식이라 부를 거예요. 말이 길어졌는데 여러분이 이제 어쨌든 약간씩 어려워지긴 합니다만 무조건 다 뭐 할 거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배운 뒤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얘네들에서 여러분 했던 건 뭐야? 제일 처음 숫자에서도 뭐 했어요 여러분들? 더해봤고요, 빼봤고요, 곱해봤고, 나눠봤어요. 즉 사칙 연산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주 편하게 해야 돼요. 수에 대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중1 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이거 지금 제가 선생님이 자연수 써놨으니까 쉽지만 자연수가 아니라 유리수. 중1 때만 유리수들, 분수들, 그렇죠? 소수, 분수 이런 것들만 섞여가지고 더하고 곱하고 빼고 막 섞여 있어요. 그거 한 10문제 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2-3개 이상 틀립니다. 기본 숫자 계산인데도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1 때 이 연습이 숫자의 연산, 사칙 연산이 계산하는 연습이 진짜 많이 돼야만 해요. 아 선생님 좀 계산하는데 할 줄 아는 것보다는 정확하고 빨라야 돼요. 그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여러분 뭐 했어요? 문자들을 실제로 더해보고 곱해보고 빼보고 곱해보고 까지밖에 안 했어요. 나누기를 잘 안 했습니다. 식의 나눗셈은 잘 안 배웠어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부터는 이런 문자가 있는 식을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는 솔직히 쉬워요 여러분들. 어느 곳이나 다 쉽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건 우리 어디겠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곱하기 하는 거랑 나누기 하는 거. 특히 어떤 거? 이 나눗셈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겠고요.
더 해야 되나? 시계를 제가 안 꺼내놔가지고 잘 못 봤지만 뭐 온라인 수업이니까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건 뭐냐 하면 배운 것들 숫자, 문자, 시기가 수가 됐던 문자가 됐던 식이 됐던 여러분은 상식 연산을 잘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제 그런 것들도 배울 것이고요. 선생님은 이제 수행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주는 입장이라서 특히 나눗셈에 대해서 하는 것들 요 식을 일반적인 거, 그러니까 숫자부터 시작해서 문자까지 식까지 한번 쭉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고요. 그런 것, 네, 지금 벌써 이제 4월이 끝나가고 있는데 아직 여러분을 실제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빨리 오프라인 계약을 해서 여러분들을 밝은 모습으로 만나고 싶네요. 예, 올 한해 한번 같이 재밌는 수업을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두 번째 수업을 끝내겠습니다.